한지우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결혼 3년 차, 다정한 남편, 안정적인 직장. 그날 친구의 결혼식에서 부케를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축하 박수가 쏟아졌죠. 그런데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예식장을 뛰쳐나갔어요. 그 부케 버려. 당장.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서재 문을 잠갔습니다. 새벽 누군가와 다급한 통화 소리. 절대 나타나지 마. 제발. 다음 날 지우는 우연히 낡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안. 숨겨진 과거. 3년을 함께 살았지만 전혀 몰랐던 남편의 비밀. 부케 하나가 무너뜨린 평범한 일상. 그 비밀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매일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한지우는 드레스룸 거울 앞에 서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오늘은 대학 동기이자 절친한 친구 수진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죠. 지우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다가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친구의 행복한 날을 축하해 줄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강민호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자꾸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째 시도 끝에 겨우 매듭을 완성했죠. 민호의 이마에는 얇은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해줄게요. 지우가 다가와 민호의 넥타이를 다시 풀었습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넥타이를 매만지며 지우가 말했어요. 오늘 수진이 얼마나 예쁠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상상만 해도 설레. 민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결혼식이야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의 목소리에는 활기가 없었어요. 지우는 순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죠.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어요. 지우는 작게 한숨을 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님. 지우야, 오늘 수진이 결혼한다며?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다 시집가네. 너도 이제 결혼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아기 소식은 언제 들려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다그치듯 빨랐습니다. 지우는 민호를 슬쩍 쳐다보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어머님. 그래, 그래야지. 부케도 받아오고 그래. 부케 받으면 1년 안에 임신한다잖아. 전화를 끄는 지우는 작게 혀를 찼습니다. 민호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었어요. 차 안은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운전대를 꽉 쥔 채 창밖만 바라봤어요. 신호등이 바뀌고 차들이 움직였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식 끝나면 일찍 나오자. 민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지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괜찮아? 어디 아파? 지우가 민호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슬쩍 손을 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 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민호가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차는 강남의 웨딩홀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민호의 손은 여전히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고 그의 턱선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강남의 고급 웨딩홀 앞에는 하객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호는
주차장에서 내려 로비로 향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사람들이 북적거렸죠. 축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이 어디래? 지우가 안내 데스크에서 받은 팜플렛을 보며 물었어요. 민호는 대답 없이 로비 구석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 너 혼자 다녀와. 그는 이미 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들고 있었어요. 지우는 조금 섭섭했지만 혼자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신부 대기실 문을 열자 눈부신 광경이 펼쳐졌어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죠. 수진은 지우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지우야. 수진아, 정말 예쁘다. 천사 같아. 지우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어요. 수진이 지우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있어서 오늘이 더 특별해. 고마워, 지우야. 예식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예식장으로 들어가 민호 옆자리에 앉았어요. 민호는 여전히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계속 스크롤하더니 갑자기 화면을 꺼버렸죠.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입장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신부가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 자락이 붉은 카펫 위를 스쳤어요. 지우는 감동에 겨워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의 민호는 이상했어요. 그는 손수건을 꺼내 이마에 땀을 닦고 있었습니다. 예식장 안은 오히려 시원한 편인데 말이에요. 지우가 민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여보, 괜찮아?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색은 창백했습니다.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라 서약식을 시작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예식장에 울려 퍼졌어요. 신랑이 신부의 손을 잡고 서약의 말을 했습니다. 지우는 휴지로 눈가를 닦았어요. 행복한 눈물이 흘러내렸죠.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랑의 당당한 대답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우도 열심히 손뼉을 쳤어요. 하지만 민호는 박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서약식이 끝나고 부케 토스 시간이 됐습니다. 사회자가 미혼 여성과 기혼 여성을 구분해서 앞으로 나오라고 안내했어요. 지우는 웃으며 다른 기혼 여성들과 함께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럼 신부님, 행복을 나눠주세요. 수진이 단상에서 뒤를 돌아섰어요. 여성들이 웃고 떠들며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이 부케를 높이 던졌죠. 하얀 장미와 붉은 리본으로 장식된 부케가 공중을 날았습니다. 부케는 포물선을 그리며 정확히 지우의 손 안으로 떨어졌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부케를 꼭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어요. 축하해요. 부케 받았네, 부케. 지우는 얼굴이 빨개져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돌아봤어요. 민호에게 부케를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호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의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지우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예식장 뒤쪽 출입문이 천천히 닫히고 있었죠. 민호가 급히 밖으로 나간 것이 분명했어요. 지우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손에 들린 부케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꽉 쥔 채 앞만 바라봤어요. 신호등의 빛이 그의 굳은 얼굴을 비췄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죠. 지우는 무릎 위에 부케를 조심스럽게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나갔어? 부케 받는 거 못 봤지?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앞차의 후미등만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죠. 지우는 부케의 리본을 만지작거리며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거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리면 좋아하시겠다. 부케 받으면 1년 안에 애 생긴다고 하시잖아.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호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습니다. 뒷차에서 경적 소리가 울렸죠. 지우는 앞으로 쏠렸다가 안전벨트에 몸이 잡혔어요. 그 부케 그냥 버려. 미신 같은 거 믿지 마.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지우는 깜짝 놀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3년 만에 처음 듣는 고함이었죠. 왜 이래? 그냥 재미로 받은 건데. 지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호는 숨을 크게 들이쉬며 다시 출발했어요. 그의 손은 핸들을 잡은 채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부케 받았다고 애가 지는 거 아니야. 우리 계획대로 하자. 알았지? 민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뭔가 절박한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부케를 꽉 껴안은 채 창밖만 바라봤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민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지우가 부케를 들고 따라 들어갔을 때 민호는 부케를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는 부케를 주방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하얀 장미 꽃잎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여보, 나 혼자 있고 싶어. 민호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찰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잠근 것이었죠. 지우는 서재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지우는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보, 문 열어. 무슨 일 있어? 대답이 없었어요. 지우는 다시 노크를 했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민호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죠. 침대에 누운 지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본 민호의 모습은 낯설었습니다. 아니, 무서웠어요. 저렇게 화를 내는 남편은 처음 봤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지? 부케를 받은 게 잘못이야?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지우는 복도에서 멈춰 섰습니다.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절대 나타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애원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지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제발 사라져줘.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서 무언가 쿵 하고 책상을 치는 소리가 났어요.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가 누구와 통화한 걸까요? 그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우는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불안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는 것만 같았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할 수도 없었어요. 긴 밤이 계속됐습니다. 일요일 아침 10시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우는 부스스한 머리로 현관문을 열었어요. 시어머니가 양손에 김치통과 반찬 봉지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깜짝 방문이지 뭐. 며느리 보고 싶은데 미리 연락해야 돼? 시어머니는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부케 받았다며? 어디 있어? 어디 좀 보자. 지우는 당황했습니다. 부케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진 상태였거든요. 그게 실수로 버렸어요. 뭐, 부케를 버려? 아깝게 왜 버려? 그거 받으면 1년 안에 애 생긴다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주방을 돌아봤어요. 어머님, 그냥 미신이잖아요. 미신이라니. 우리 때는 부케 받으면 진짜 애 생겼어. 너도 이제 결혼 3년 차인데 아기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어머니는 허리를 앞으로 숙이며 지우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지만 대답하기는 여전히 힘들었죠. 곧 계획 있어요. 곧이 언제야? 내가 며느리 구박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나도 손주 얼굴 보고 싶단 말이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민호는 아직 자? 아니요, 서재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우의 대답은 거짓이었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서재 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거든요. 일을 하는지 자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주먹으로 문을 두드렸어요. 민호야, 엄마 왔어. 나와서 얼굴이나 보자. 밥 먹어야지.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습니다. 민호가 나왔는데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옷도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죠. 엄마, 갑자기 왜 와? 바빠. 민호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깜짝 놀랐어요. 평소 온화하고 예의 바른 아들이 이렇게 퉁명스럽게 구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내가 언제부터 엄마한테 이랬어?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죄송해요, 엄마.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마음이 안 좋아요. 회사 일? 그게 무슨 일인데 엄마한테까지 화를 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야, 너희 둘 사이에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정말 아무 문제 없어요. 지우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어요. 엄마가 다 큰 아들 키워봐서 아는데 내 얼굴이 보통이 아니야. 어젯밤에 싸웠지? 민호가 거실로 걸어와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엄마,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일요일인데 좀 쉬고 싶어요. 쉬긴 무슨 쉬어. 밥이나 먹어. 얼굴이 창백하잖아.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을 꺼내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지우도 따라가서 도왔습니다.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만 민호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 엄마 눈에는 다 보여. 뭔가 문제 있으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내가 너희 엄만데 어떻게 내버려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엄마, 다음에 뵐게요. 민호는 다시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봤어요. 지우야, 대체 무슨 일이야? 민호가 왜 저래? 지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머님. 월요일 오후 지우는 회사에
재택근무 신청을 했습니다. 민호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하지만 민호는 아침 일찍 출근해 버렸어요. 인사도 없이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지우는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자꾸 서재 쪽을 돌아보게 됐죠. 민호가 어젯밤 통화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절대 나타나지 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지우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이 답답한 마음이 풀릴 것 같았거든요. 거실을 닦고 주방을 정리하고 침실을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재 문을 열었어요. 서재는 깔끔했습니다. 민호는 원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지우는 책장에 먼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책장 맨 위쪽을 닦다가 뭔가 걸렸습니다. 책장 뒤편에 무언가 끼어 있었어요. 지우는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죠. 낡은 가죽 상자였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오랫동안 아무도 만지지 않은 것 같았죠. 지우는 의자에서 내려와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물건을 몰래 보는 게 옳은 일일까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아니, 불안함이 이긴 거였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자 안에는 결혼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신부는 지우가 아니었어요. 긴 생머리를 늘어뜨린 우아한 여성이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민호가 턱시도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6일. 5년 전이었어요.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내려놓고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혼 증명서가 나왔습니다. 강민호와 이서연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혼 날짜는 2021년 3월 2일. 4년 전이었죠. 지우와 민호가 만난 건 2022년 1월이었어요. 그러니까 민호는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지우를 만난 거였습니다. 왜 말 안 했지? 왜 숨겼어? 지우는 다른 서류들도 펼쳐봤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보낸 편지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재산분할 소송, 위자료 청구, 합의 요청서,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은 계속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꺼내 서류들을 하나씩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할 것 같았거든요. 상자 바닥에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분홍색 편지지였어요. 지우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에게 다시 돌아와줘.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널 사랑해. 제발 답장해줘. 마이너스 서연. 편지 끝에 적힌 날짜는 2023년 7월. 2년 전이었습니다. 지우와 민호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에게는 전처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지우를 만났던 거예요. 게다가 그 전처는 2년 전까지도 민호에게 연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날 밤 전화는? 새벽에 누구한테 전화했던 거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결혼식장에서 이상하게 굴었던 이유, 부케를 보고 화를 냈던 이유,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던 이유. 지우는 서류들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상자를 책장 뒤에 다시 밀어넣고
의자를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침대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베개가 금세 젖었죠. 3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남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가 한번 결혼했었다는 것도, 이혼했다는 것도, 전처와 아직도 연락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도 몰랐어요. 나는 뭐야? 두 번째 아내? 대체품? 지우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민호의 퇴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 반드시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 할 수 없었죠.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에는 방금 찍은 서류 사진들이 저장돼 있었어요.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차례였죠. 저녁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퇴근한 거예요. 지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프린트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다녀왔어. 민호가 평소처럼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멈춰 섰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본 거였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울렸죠. 이게 어떻게?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결혼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서류들만 바라볼 뿐이었죠. 언제 결혼했었어?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지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어요. 아니,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야. 미안하다고? 그게 전부야?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 너한테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았어. 민호가 고개를 들어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상처? 지금 내가 받은 상처는 뭔데? 3년 동안 나랑 살면서 이런 중요한 걸 숨겼잖아.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서연이랑은 1년 만에 끝났어.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 성격 차이로 매일 싸우고 결국 이혼했지.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사람 구실을 못했어. 회사 일에만 매달렸고 아무도 만나지 않았어. 그러다 너를 만났지. 지우는 팔짱을 끼고 민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너를 만났을 때 비로소 행복했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 행복이 과거 때문에 망가질까봐. 너무 두려웠어. 두려워?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지우가 이혼 증명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숨긴 거야. 완전히 다른 거잖아.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내가 잘못했어. 처음에는 말할 타이밍을 놓쳤고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더 어려워졌어. 지우는 분홍색 편지를 꺼내 민호 앞에 던졌습니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럼 2년 전 편지는 뭐야? 서연이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민호는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건 그냥 무시했어. 답장도 안 했고 중요하지 않았어. 중요하지 않았다고?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전처가 다시 돌아오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결혼한 남편한테 전처가 연락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다 찍어뒀어. 법률 서류들도 편지도 사진도 전부 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변호사 만날 거야? 모르겠어. 아직 결정 못했어. 지우는 휴대폰을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오늘 밤은 각자 방에서 자.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지우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기 전에 돌아서서 말했어요. 내일 이야기하자. 오늘은 나도 당신도 너무 감정적이니까.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그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기대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이 순간이 오니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침실 안에서는 지우의 흐느끼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일어나 침실 문 앞에 섰어요.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죠. 거실 소파로 돌아온 민호는 담요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죠. 지우와의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 웃었던 기억들, 모든 게 거짓처럼 느껴졌어요. 아니, 자신이 거짓을 만들어 온 거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지우는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민호와 마주치고 싶지 않았어요. 새벽같이 나와버렸습니다. 사무실에 앉았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지우 씨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지우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료는 더 묻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지우는 회사 앞 카페로 향했어요. 샌드위치라도 사서 먹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식욕은 없었지만 뭐라도 먹어야 했죠. 카페 입구에서 샌드위치를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톡 쳤어요. 한지우 씨 맞으시죠?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돌아봤어요. 키가 크고 우아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 명품 핸드백, 세련된 옷차림.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어요. 누구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는 이서연이에요. 강민호의 전 부인이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요. 실물로 보니 더 아름다웠습니다. 어떻게 저를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알아야 할 게 많아서요.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서연은 카페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연이 먼저 커피를 주문했어요. 민호가 이혼 사실을 숨겼죠? 서연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놀랐어요.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원래 그래요. 불편한 진실은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지우는 서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왜 이 사람이 여기 나타난 걸까요? 그래서 저한테 뭐하러 오신 거예요? 서연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민호와 저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재산분할 문제로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든요. 4년이나 지났는데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민호가 계속 회피했어요. 합의를 거부하고 변호사 연락도 무시하고 서연은 서류 봉투를 열어 몇 장을 꺼냈습니다. 법원 서류들이었어요. 보세요. 이게 작년에 접수된 소송 서류예요. 민호가 약속한 재산 분할을 이행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소송을 걸었죠. 지우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가득했지만 이서연과 강민호의 이름은 선명했어요. 그래서요? 저한테 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아직도 민호를 사랑해요. 지우는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우리는 잘못된 타이밍에 헤어졌을 뿐이에요. 너무 젊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4년 동안 많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는 거예요? 남편을 돌려달라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알아야 할 진실을 알려드리려고요. 서연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몇 장을 지우에게 보여줬어요. 민호와 서연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최근 것처럼 보였죠. 이건 언제 찍은 거예요? 2달 전이요. 민호가 저를 만나러 왔어요. 우리 재산 분할 문제로 만났죠. 지우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민호는 서연과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둘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민호는 당신과 결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처와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새 부인한테는 과거를 숨기고 그게 제대로 된 남편인가요? 지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제 결혼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민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판단할 거예요. 지우는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서연이 뒤에서 불렀어요. 한지우 씨, 제 말 잘 생각해 보세요. 민호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에요. 당신도 언젠가 제 처지가 될 거예요. 지우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로 올라가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죠.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에 찬물을 틀었습니다.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휴지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서연의 말이 진짜일까요? 민호가 정말 책임감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서연이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지우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습니다. 서연을 만난 후로 일이 전혀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민호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민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 씨 오셨네요. 서연이 태연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자기 집처럼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지우는 현관에 선 채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여기 왜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지우야, 이건 오해야. 서연이 갑자기 찾아왔어. 오해? 지우는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민호가 움찔했어요. 점심때 나를 만난 사람이 이제 우리 집에 있는데 그게 오해예요? 서연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이게 우리가 아직 정리 못한 재산 분할 서류예요. 민호 씨와 꼭 마무리 지어야 해서 왔습니다. 지우는 서류 더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법원 도장이 찍힌 공문서들이 가득했어요.
5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우가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건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계속 회피했거든요. 변호사 연락도 쉽고 법원 출석도 안 하고. 그건 아니야. 민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잖아. 합의할 수가 없었어. 터무니없다고?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당신이 약속한 거잖아요. 내 이름으로 집을 사준다고 했잖아요. 지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오래된 부부처럼 편하게 다투고 있었죠. 그때는 그랬지. 하지만 우리 이혼했잖아. 약속은 무효야.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비웃듯 웃었어요. 무효? 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송을 건 거예요. 서연은 지우를 돌아봤습니다. 지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끝내고 싶지 않았어요. 법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로요. 서연, 그만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 이혼 서류에 사인만 했을 뿐이에요. 진짜로 나를 떠난 적 없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년 전 내 편지 기억하죠? 답장 안 한 것도 차마 거절 못해서였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답장 안 한 게 아니라 무시한 거야.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서연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메시지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2달 전에 만나서 커피 마신 건 뭐예요? 제 생일 때 꽃 보내준 건요?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침실로 향했어요. 이제 됐어요. 나 나갈게요. 민호가 지우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우는 팔을 세게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요. 지우야, 제발. 오해야. 서연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시간째 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서연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가지를 마구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민호가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 가려고? 제발 진정해. 진정하라고? 전처가 우리 집에 앉아서 당신이랑 옛날 얘기하는데 진정해요? 지우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화장품을 가방에 쏟아부었습니다. 수진이 집에 갈 거예요. 당신이랑 있기 싫어요. 지우야. 민호의 목소리가 애원하듯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방 지퍼를 닫고 들고 나왔습니다. 거실을 지나는데 서연이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지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말이 맞았죠? 민호 씨는 책임감이 없어요. 지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민호가 뒤따라 나왔지만 지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호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택시를 타고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밤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 지금 내 집으로 가. 하룻밤만 재워줘. 금방 답장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물론이지. 언제든 와. 지우는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지우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운전만 했습니다. 수진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지우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거의 잠을 자지 못했거든요. 수진이 따뜻한 차를 내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우야, 민호 오빠한테 무슨 일 있어? 지우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숨겨진 전혼, 나타난 전처, 어젯밤의 충격. 말하는 동안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세상에. 수지는 지우를 꼭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죠. 오전 10시쯤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후배 진혁이었어요. 대리님 죄송한데요.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무슨 일이야? 진혁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제 회식 후에 우연히 민호 형부님을 봤어요. 그런데 여자분이랑 같이 계시더라고요. 지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요. 좀 비싼 곳이던데. 둘이 와인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분, 어떻게 생겼어? 키 크고 머리 긴 분이었어요. 되게 예쁘던데. 죄송해요, 대리님. 제가 괜한 말 했나요? 아니야. 알려줘서 고마워. 전화를 끄는 지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젯밤 서연이 간 후에도 민호는 그녀를 만났던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지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물었어요. 뭐가? 이혼할 거야. 변호사 만나러 갈래. 수진은 놀랐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지우의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알았거든요. 오후 2시 지우는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변호사가 지우를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지우는 준비해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결혼사진, 이혼증명서, 법률 서류들. 모두 사진으로 찍어온 것들이었어요. 남편이 전혼 사실을 숨겼어요. 이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을 숨긴 것은 신의성실 원칙 위반이에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켰어요.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강민호요. 변호사는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변호사의 표정이 변했어요. 어머, 왜요? 뭐가 나왔어요? 지우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화면을 지우 쪽으로 돌렸어요. 이서연이라는 분이 5년간 남편분을 상대로 여러 차례 민사소송을 제기했네요. 화면에는 소송 기록들이 줄줄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매년 소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남편분이 매번 합의금을 지불한 기록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금액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눈을 크게 떴어요. 수천만 원씩 지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재산 분할이 아니에요. 변호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협박에 가깝습니다. 이서연 씨가 계속 소송을 걸어 남편분을 압박한 거예요. 지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변호사는 더 검색했어요. 그리고 이것 봐요. 이서연 씨가 3년 전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네요. 사기요? 네. 다른 사람한테도 비슷한 수법을 쓴 것 같아요. 결혼 후 거액을 뜯어내려 했던 거죠. 지우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이었어요. 그럼 민호는 피해자였던 거예요?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분도 잘못이 있어요. 당신한테 이 모든 걸 숨겼으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편분을 직접 만나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서연이라는 여성이 계속 남편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돈을 뜯어내려는 거죠. 그럼 어제 우리 집에 온 것도 아마 당신을 동요시키려는 작전이었을 겁니다. 부부 사이를 갈라놓으면 남편분이 더 쉽게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동안 민호를 원망했는데 알고 보니 민호도 피해자였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이 모든 걸 말했어야 해요. 그게 진정한 신뢰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어요.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이혼을 원하시면 다시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온 지우는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호는 5년 동안 서연의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지우와 결혼한 후에도 그 공포가 계속됐던 거예요. 부케를 받은 순간 왜 그렇게 놀랐을까?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민호는 지우가 임신하면 서연이 아이까지 위협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지우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호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37통이나 와 있었어요. 문자도 수십 개였습니다. 지우야, 제발 전화 받아.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서연이랑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설명할 기회만 줘. 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한번 울리자마자 민호가 받았어요. 지우야. 민호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래. 어디든 갈게. 어디서 만날까? 당신 회사 주차장에서요. 6시에. 알았어. 꼭 나갈게. 전화를 끄는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들을 차례였어요. 저녁 6시 지우는 민호의 회사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둑어둑한 지하 주차장에 차들이 빼곡히 서 있었어요. 지우는 민호의 차 옆 기둥에 기대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어요. 지우를 발견하자 뛰어왔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수척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우야. 민호는 지우를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지우 앞에 멈춰서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지우는 민호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 당신을 협박했던 거 맞죠? 민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변호사 만나고 왔어요. 소송 기록 다 봤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래. 맞아. 서연은 5년 동안 나를 괴롭혔어. 민호가 차에 기대 섰습니다. 힘이 빠진 것처럼 보였어요. 이혼하고 나서 1년 동안은 조용했어.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왔지. 결혼할 때 약속한 집을 사달라고. 그래서요? 처음엔 거절했어. 이혼했으니 약속도 끝난 거라고. 그랬더니 소송을 걸더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싸우면 이긴다고 했어. 하지만 나는 지치더라. 매번 법원 출석하고 변호사 만나고 서류 준비하고 결국 합의금을 줬어.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 서연은 1년 후 또 다른 이유로 소송을 걸었어. 위자료가 부족하다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서 또 돈을 준 거예요? 응. 그때쯤 너를 만났거든. 너랑 행복하고 싶었어.
서연 때문에 발목 잡히기 싫었어. 민호는 지우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너를 만나고 처음으로 과거를 정리할 힘이 생겼어. 서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함께 맞서면 되는 거였잖아요. 민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서웠어. 내가 내 과거를 알면 떠날까봐. 내가 나를 더럽다고 생각할까봐. 바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더 나를 아프게 했잖아요. 숨긴 게요. 민호는 지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지우는 손을 뒤로 뺐어요. 아직 할 말이 더 있어요?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북해받은 날, 내가 왜 그렇게 놀랐는지 알아? 왜요? 내가 임신하면 서연이 또 나타날까봐 두려웠어. 아이까지 위협할까봐.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는 사람이야. 내 가족, 내 아이까지 이용할 거야. 지우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민호의 차가운 반응, 부캐를 버린 행동, 모두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짊어진 거예요? 5년 동안? 미안해. 민호가 다시 사과했습니다. 지우는 한 걸음 다가갔어요. 이제부터는 혼자 짊어지지 마요. 우리 둘이 함께 해결해요. 민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지우야, 날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는 아직 안 했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피해자였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호는 지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지우도 민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와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두 사람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부부가 함께 오셨네요. 좋은 선택입니다. 변호사는 서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협박 증거 수집, 형사 고소 준비, 법원 가처분 신청. 할 일이 많았어요. 이서연 씨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증거를 들이대고 경고해야 해요. 변호사의 말에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연락해 볼게요. 그날 오후 지우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예요, 한지우.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지우 씨. 무슨 일이세요? 만나고 싶어요. 오늘 저녁 7시 강남역 카페에서요. 민호 씨도 오시나요? 우리 부부가 같이 갈 거예요. 전화를 끊은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또 돈을 뜯어낼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저녁 7시 카페에서 서연은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지우와 민호가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뒤에는 변호사도 따라왔습니다. 어머, 변호사까지 오셨네요?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서연 씨, 이게 뭔지 아세요? 서류에는 5년간의 소송 기록, 합의금, 지불 내역, 서연의 사기 전과 기록이 모두 정리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5년 동안 제 남편을 협박했다는 증거예요.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당황했어요. 협박이라니요? 전 정당하게 제 권리를 찾은 거예요.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정당한 권리? 이혼 후 5년 동안 7차례 소송을 거는 게 정당한가요?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3년 전 다른 남성을 상대로 한 사기 사건 기록도 있네요. 비슷한 수법이던데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더 이상의 협박은 형사고소로 대응하겠습니다.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뜯어낸 돈 전부 반환하세요. 안 그러면 법원에 반환 청구 소송을 걸겠어요. 서연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당신들 부부가 이렇게까지. 우리는 부부니까요. 지우가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남편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다시 나타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변호사가 합의서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세요. 더 이상 강민호 씨에게 접촉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6개월 안에 분할 반환한다는 내용이에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명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서연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습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하는 건 당신일 거예요. 이제 다시는 이런 짓 못할 테니까. 서연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지우는 민호를 돌아봤어요.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지우는 민호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에요. 1년 후 지우는 배가 불러온 상태였습니다. 임신 8개월이었어요. 오늘은 수진의 아기 돌잔치에 참석하는 날이었죠. 여보, 천천히 걸어.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부축했습니다. 지우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잔치 장소에 도착하자 수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지우야, 배 진짜 많이 나왔다. 내가 먼저 엄마 됐잖아. 부러워. 두 친구는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민호는 수진의 아기를 안아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아기도 곧 이렇게 크겠지? 그럼요. 건강하게 잘 자랄 거예요. 지우가 배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민호도 지우의 배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엔 진짜 우리만의 새 출발이야. 아무 비밀도 없이. 그래요. 이제는 모든 걸 함께 하는 거예요. 지우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지난 1년간의 아픔도, 극복의 기쁨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고마워. 뭐가요? 날 믿어줘서, 함께 싸워줘서, 포기하지 않아줘서. 지우는 민호의 뺨에 키스했습니다. 우리 부부잖아요. 당연한 거죠. 차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석양이 두 사람의 얼굴을 따스하게 비췄어요. 지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받았던 그 부케는 저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 부케가 없었다면 진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덕분에 더 단단한 부부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지우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생겼어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에요.